2의 두 번째 단원인 함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연속을 알면 이 극한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극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쉽게 푼다? 약간 이해가 좀 더 깊어져요. 연속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연속 개념을. 가끔씩 나왔죠? 뭐 뒤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자, 일단 가볼게요. 자, 한 점에서의 함수에서의 연속. 한 점에서의 함수의 연속. 그래서 x는 a라는 그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자,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고, 기억, 함수값이 존재하고, 니은, 극한값이 존재하고, 디귿, 그 값이 같다. 함수값과 극한값, 아까 구했던 그 두 값이 같을 때,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고,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불연속이라고 한대. 쉽게 이해하려면, 이 연속이라는 요 말을, 우리가, 연속이라는 말은,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항함수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항함수는, 음, 다항함수는 뭐 이렇게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a라는 놈에서의 함수값과 그다음에 a라는 놈에서의 극한값이 일치를 하죠. 좌우에서 다가오는 그 값, 그리고 함수값 두 개가 일치를 하죠. 자, 그럼 불연속의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불연속의 예. 여기 빵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놈은 A에서 이제 불연속이라고 하죠. 자, 왜 불연속이에요? 함수값이 없기 때문이죠. 기억 조건. 자, FA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의 함수값이 없죠.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다면, 자, 얘는 기억 FA 함수값 여기 존재하죠. 여기 있죠. A가 여기 있죠. 함수값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극한값 좌극한이 C로 가고 우극한은 B로 가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니은에 의해서 극한값이 없으니까 불연속이 되죠.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다. 자, 그럼 얘는 A에서의 함수값이 C로 존재하죠. 함수값이 여기 C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B로 가니까 극한값 존재하는 거죠. 좌우 둘 다 B로 갔으니까. 둘 다 존재했지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죠. 하나는 B고 하나는 C죠. 그래서 둘이 같아야 된다는 그 디귿 조건이 위배가 돼서 얘는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잠깐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연속함수다, 그다음에 불연속함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연속함수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전 구간 연속함수다 이런 뜻이에요. 불연속함수라고 하는 거는 전 구간 불연속함수다. 이게 생략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함수가 되죠. 그래서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연속함수다 이러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 구간에서 불연속인 함수는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실수 전체에서 항상 불연속인 함수는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자,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x는 a에서 불연속인 함수.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물론 이제 다른 점에서도 이제 불연속일 수는 있지만 a에서는 무조건 불연속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네 번째 이제 실전용. 이제 연속성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잘 나와요. 연속성을 판단하는 문제들. 연속성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정의대로 가면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극한값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두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함수값 이 세 개를 각각 구해서 이 세 개가 다 똑같으면 그냥 연속인 거야.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면 됩니다. 얘네 둘이 같아야 극한값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값과 같아야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따로따로 구하고 그 세 개가 다 같으면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수능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당연히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서술형은 정의대로 쓰셔야 돼요. 자, 함수값 확인했더니 있더라. 극한값 확인했더니 좌극한 우극한값이 이거고 이거로 같으니까 존재하더라. 우리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더라. 이렇게 다 써줘야 서술형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간에서의 함수의 연속. 방금 했던 거는 이제 어떤 한 점에서의 연속을 말한 거고, 이번에는 어떤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게 다 연속인 함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 첫 번째 이제 구간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소괄호로 나와 있는 거는 A부터 B까지인데, 등호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 초과 B 미만 이렇게 되는 거야. A 초과 B 미만. 그래서 이걸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여기 A부터 B까지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구멍이 열려 있잖아. 뚫려 있어서 열린 구간이라고 하고 개구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열린 구간, 개구간. 열 개자 한번 써서 개구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대가로가 있으면 이상 이하가 돼요. 그래서 A와 B를 포함해요. 이렇게. 근데 구멍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닫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이라고 하고 닫힐 패자 써서 폐구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 쪼가리 있는 거 있어요. 이제 반은 대가로, 반은 소가로. 대가로 쪽은 등호를 붙이고, 대가로 쪽은 등호를 붙이고, 소가로 쪽은 등호를 안 붙이는 거예요. 근데 반은 열려 있고 반은 뚫려 있겠죠. 그래서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 뭘로 불러도 상관없어요. 반 개구간, 반 폐구간, 반 개구간, 반 폐구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만약에, x가 2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애를 어떤 구간으로 표현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표현을 해버려요. 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 이상의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 닫힌 구간으로 2를 쓰시고 끝까지 가기 때문에 무한대를 쓰시는데 2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된다. 근데 반드시 무한대는 열린 구간으로 쓰셔야 돼요. 무한대는 어떤 값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죠. 닫히고 열리고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무한대일 때는 열린 구간으로 두자. 그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구간으로 표현할 때 무한대는 열린 구간으로 나타내야 된다. 한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의 모든 점에서 연속일 때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거죠. 자,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연속 또는 연속함수라고 한다. 자, 특히 함수 fx가 자, 일단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여기 x는 a고 x는 b라고 하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여기 빵꾸 뚫어가지고 뭐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뭐 예쁜 그래프가 될 거예요. 여기서 빵꾸 뚫려 있고 이게 이제 기억이에요. 열린 구간에서 연속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니은 조건을 보니까 자 A에서의 우극한 자,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요 값, 요 값으로 가겠죠? 요 값과 A에서의 함수값. 자, 기억에 의해서는 아직 A가 함수값이 뭔지 몰랐는데 이 A라는 함수값을 A가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그 값과 같은 값으로 칠해주세요 이거예요. 이 상황이면 이런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B의 왼쪽으로 다가가는 그 값이랑 B에서 함수값이랑 일치를 시켜라. 그럼 이때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속함수의 성질. 자, fx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fx 더하기 빼기 gx. 그 다음에 실수배 c 곱한 거.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나눈 거 모두 연속이 됩니다. 마지막에 리을의 분모가 0 되는 거 제외하고 xn에서 연속이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에서 했던 것처럼 표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칙연산 나오면 표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사칙연산이 나왔다. 이게 사칙연산에 관한 것들이죠. 사칙연산은 표를 그리시면 되고 우리 아까 문제 풀 때 봤던 합성함수가 나오면 동그라미 3개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F와 G가 이렇게 있었는데 A에서 연속이야. 그럼 A에서의 좌극한, A에서의 우극한, A의 함수값이 다 같은 값으로 갈 거예요. 얘끼리도 다 같은 값으로 갈 거예요. 얘네들이 같았으니까 연속이겠죠? 다 같았으니까. 자, 그랬을 때 F 더하기 G를 찾으면 얘들이 더하시면 되죠. 얘네들이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면 다 같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그럼 나눌 때는 0으로 나누면 안 되니까 주의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그럼 fx랑 gx가 둘 다 불연속일 때 이 사칙연산이 불연속이 되겠느냐? 둘 다 불연속일 때 사칙연산이 했을 때 불연속이 되겠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자, 다시 또 표를 그려서 확인을 해볼게요. 뭐 더하기를 해볼까요? 더하기. 자, 둘 다 불연속이랍니다.
그럼 셋 중에 하나만 달라도 되죠? 네, 이렇게 알파, 베타, 알파 이렇게 할게요. G는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자, 둘 다 불연속이죠. 이 세 개가 다 같아야 연속인데 F가 지금 얘는 다르고 G도 얘가 다르니까 F, G 둘 다 불연속이야. 더해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 다 똑같아질 수 있죠. 이 각각이 불연속이지만 얘는 연속이죠. 그래서 둘 다 불연속해도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극한할 때 했던 그런 발레를 또 들 수 있겠죠.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그다음에 gx를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두 함수를 더하게 되면 그냥 0이죠, 다. 자, 얘가 0에서 불연속이죠? 얘도 0에서 불연속이 얘도 0에서 불연속인데 0에서 연속이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으니까 이런 그래프를 한번 발레로 그려볼 수 있겠네요. 자, 3번. 자, fx랑 gx가 xn에서 연속이면 이 합성을 했을 때도 a에서 연속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결론은 아닙니다. 자, 자, 얘도 먼저 이제 동그라미 3개를 이용해서 푸는 걸로 해볼게요. 자, 먼저 타고 가는 게 F고, 나중에 타고 가는 게 G다. 자,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때는 요 3개를 다 따져보셔야 되겠죠. 자, 먼저 F가 X는 A에서 연속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3개가 다 같은 값으로 갈 거야. 예를 들어, B로 갔다고 해볼까요? B라는 값으로 갔어요. 합성을 할 때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봐. 근데 G가 B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없죠. G가 B에서 연속이었어야 B에서 함수값, B에서의 자극함, B에서 우극한 값이 다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근데 G라는 놈은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런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 X는 A에서 연속이지만 자, 안 되는 이유가 Gx가 X는 이 B 값을 그러니까 FA 값이라고 할게요. A를 넣었을 때 그런 값이니까 GX가 X는 FA에서 불연속이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얘도 그래프로 한번 발레를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fx. 자, 이놈을 gx라고 할게요.
자, 요 두 놈은 둘 다 x는 1에서 연속이에요. 자, 1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1에서 확인해 보시면 연속이죠. 그래도 1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연속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동그라미 3개를 그려볼게요. 먼저 타고 가는 게 F, 나중 타고 가는 게 G. 1에 자극한 1에 우극한 1에서 함수값. 자, 1에서의 자극한을 보니까 1에서 자극한을 보니까 1이요, 2예요. 자, 2보다 좀 작은 데서 오고 있죠. 1의 우극한 보니까 2보다 큰 데서 오고 있죠. 1을 넣으니까 2가 나오죠. 그럼 GX에서 자, 이거 2죠. 자, 2의 왼쪽으로 다가가면 여기 1이에요. 1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2의 오른쪽에서 오면 2의 오른쪽에서 오게 되면 여기 2로 다가가죠. 2일 때 함수값 2를 대입하면 2가 나오죠. 얘네들이 다르죠.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옳게 고친 게 4번이에요.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gx가 x는 fa에서 연속 이런 조건이 있으면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자, 4번.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 자체로 좀 황당해요. 황당하게 끝이 나는데 요걸 이용해서 뒤에서 이제 미분을 배울 때 로레 정리나 평균값 정리를 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식인데 사실 이 개념 자체는 좀 황당합니다. 황당? 아, 너무 간단해서 당황스러워요. 황당하진 않고. 자, 함수 fx가 다친 구간 AB, 태구간 AB에서 연속이면 fx는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아까 다친 구간에서 연속인 거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뭐 이런 애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죠. 그럼 얘는 반드시 최대값이 존재해요. 그리고 반드시 최소값이 최소값도 존재해요. 너무 자명하죠? 뭐 할 얘기가 없죠? 이게 답니다. 최대 최소 정리는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물론 열린 구간에서도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는 상황도 있고, 하지만 안 존재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닫힌 구간이라고 나온 거거든요.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상황을 그려보면, 자, 똑같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최대값은 여기 존재하잖아요. 근데 최소값은, 자, 최소값은 여기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죠.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니고 다가가고 있는 그 값, 어떤 상태가 되죠. 어떤 값은 없죠.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1이라고 하면 1.000000000000000000 1 이렇게 돼서 여기 0을 계속 무한히 써.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닫힌 구간일 때만 최대차수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 자, 5번째.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사이값 정리 뭐냐면, 일단 목적이 방정식을 풀지 않고 실근의 존재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네, 방정식을 풀지 않고 실근의 존재성, 뭐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가 적용이 되면. 조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A와 B, 그 경계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그 구간에 경계가 되는 A와 B의 함수값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달라요. 뭐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 그리고 둘의 함수값이 다르다 했으니까 조건은 다 만족했어요.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하여 fx는 K를 만족하는 x값이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요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y는 fx와 y는 k의 교점의 x좌표라고 한다 그랬죠? 이제 지금 빨간색이 이제 y는 fx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y는 k를 요 사이에다 그리는 거야. 예쁘게 그렸다. 아무데나 이렇게 긋는 거예요. y는 k를. 요 값이 이제 fb고 요 값이 fa니까 그 사이에다 아무데나 긋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교점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 둘, 뭐 세 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적어도 하나. 그니 무조건 존재한다는 게 사이값 정리야. 이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K에 대해서는 근이 무조건 존재한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인데 어, 실전적으로는 뭐이 상태로 그대로 풀지는 않고요. 실전적으로는 어떻게 푸냐면 어, 이 y는 k를 x축으로 바꿔버립니다. 얘를 x축으로 바꿔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 조건을 조금 수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AB 닫힌 건 AB에서 연속이긴 한데 이 FA와 FB의 부호가 다른 거야. 아까는 값만 다르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부호를 다르게 잡아요. 그러면 fx는 0,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돼요. 이 상황을 나타내면 저에게 축을 그리고 둘의 부호가 달라야 돼요. A일 때 음수고 B일 때 양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닫힌 군에서 연속이니까. 그럼 반드시 함수값이 0이 되는 게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fx는 0을 만족하는 그런 x값이 얘를 만족하는 그런 x값이 무조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주로 문제는 이제 이 방식으로 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제 원론적인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겁니다. 위에 있는 내용. 사실은 같은 거예요. 아까 내가 이거를 X축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자, 그 바꾸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X축은 Y는 0을 말하죠. 시그널한테는 Y는 0인데, 내가 이제 K를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를, 이 그래프 전체를 내리는 거야. 그래프 전체를 그대로 내려요. 자, 그러면 X축이 되려면 K만큼 내린다고 하면, 이 Y는 0이 되겠죠. K만큼 내려갔으니까. 자, K만큼 내리면, Y는 K가 얘가 된 거야. Y는 0이 돼요. 0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때 요 함수 값이 K만큼 내려왔으니까 FA-K가 된 거예요. 얘가 FB-K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따지라고 한 게 fx는 k를 만족하는 그런 x값이 열린 공간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를 식 변형을 합니다. 구하라는 값을 식 변형을 해요. 그래서 k를 이항을 시켜봐요. 그럼 fx 빼기 k를 gx로 이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fx는 k의 근과 이 얘가 이제 gx로 치환을 했으니까 이 두 식이 같은 거죠. gx는 0의 근이 같아요. 그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gx는 0의 근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라라고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fa-k가 얘가 뭘로 바뀌냐면 이제 ga로 바뀌어요. 그죠? 여기다 a를 넣으면 되죠? fa 빼기 k가 ga가 되겠죠? 여기다가도 b를 넣게 되면 fb 빼기 k가 되고 그게 gb가 되죠. 얘가 gb가 돼요. 그랬더니 ga가 음수고 gb가 양수가 나오잖아요. 어쨌거나 얘네들이 부호가 다른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아래 거 요 내용에 의해서 gx는 0의 얘의 근이 얘의 근이 여기에 존재하죠. 사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은 사실 같은 거고 평행 이동만 한 거예요. k만큼 평행 이동만 한 거예요. 사실은 같은 식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속도 개념이 다 끝났네요.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수원과 수투를 다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수투 듣는 친구는 다 수원을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 풀 게 엄청 많잖아요. 뭐 내일까지 다 풀어오셔야 돼요, 반드시. 또 아직 지금 1시도 안 됐으니까 점심 먹고 이제 열심히 푸시면 되는데, 문제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 숙제가 많다 보면 여러분이 개념 복습을 소홀히 하게 돼요. 무조건이야. 그래서 쌤이 학원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맨날 문제 내주면 애들이 절대 개념 복습 안 해와요. 문제풀이 숙제가 많으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이야 배운 내용이 많지 않고 어? 그리고 직전에 배웠던 거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앞부분 계속 까먹고 왜냐면 앞부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누적해서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점점 까먹으면서 이제 수학은 나랑 안 맞나 봐 하고 뒤에서 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개념 복습을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념 복습이 더 중요해요.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는 문제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야. 개념 복습 반드시 하고 문제풀이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극한을 어제 배웠잖아요. 개념 복습 다시 하세요. 알았죠? 극한 개념 복습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연속 복습하세요. 개념 복습. 이거 다 하셔야 돼요. 극한 개념 복습 어제 했던 거 배웠던 거 열심히 복습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문제 푸시고 아까 문제 푸는 거 봤지만 다 개념을 이용해서 풀죠. 자,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배웠던 연속 복습하시고 그래야 내일 연속 문제풀이 할 때 또 문제없이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오늘 밥 먹자. 배고프다. 점심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어.